눌렀나? 자, 이번 시간은 양잠학입니다. 산업곤충학에서 우리가 누에를 기르려고 하면 그 누에를 기르는 먹이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육하는 데는 사육하는 데 있어서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죠? 사료인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사료로 사용되는 뽕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에 관한 얘기는 지금 이제 뽕나무 형태를 보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 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뽕나무 뿌리입니다. 뿌리고 이게 이제 지상부인데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줄기죠, 그죠? 줄기인데 뽕나무를 우리가 그냥 뽕나무하고 보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안에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뿌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요게 이제 뿌리 털입니다. 뿌리 털을 통해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우리가 바느질 할 때 과거에 엄마들이, 할머니들이 요게 손가락에 끼는 거 있었죠. 골무라고 하죠, 그죠? 요걸 이제 뿌리 골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바위라든지 이런 돌이라든지 아주 딱딱한 부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게 뿌리 골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요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위에 안쪽 부분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채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걸 더 상세히 보면은 요 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물관이라고, 물관. 그리고 여기 엽록소가 많이 분포해 있죠. 요거 채관. 그다음 바깥쪽 표피 이렇게 나눕니다. 더 상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럼 뿌리는 우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데 실생묘 같은, 실생묘가 뭐죠? 실생묘? 실생묘는 열매로 번식하는 것을 실생묘라고 합니다, 그죠? 실생묘 뿌리는 요 한 개, 요게 가운데 굵고 직선 모양 쭉 내려가죠, 그죠? 요게 이제 원뿌리입니다. 원뿌리에서 옆으로 이렇게 다른 가지들이 뿌리 가지죠. 그러니까 겹뿌리,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뿌리 형태가. 그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은 얕게 분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뽕나무 뿌리는 신근성이다. 4, 50cm까지 깊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럼 나중에 뽕밭을 조성할 때는 이 점을 꼭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뽕밭은 그냥 과거에는 길 가다 지나다 보면은 뽕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뽕나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경제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economically viable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길가에 한두 뿌리 가지고는 돈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 거냐. 그래서 뽕밭을 제대로 조성을 하자. 그럼 뽕밭 조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뽕밭을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 뽕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첫째로 뽕나무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 뽕나무 재배해서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 손 들어봐. 뽕나무 심어서 돈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나머지는 수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거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거지. 좋았어.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돈 안 됩니다. 경제성이 없어요. 근데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연 매출이 10조, 20조
사업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전략이 잘못됐겠죠. 전략의 차이고 열정의 차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투자 비용 투입 비용 방법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 획기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물론 전체 경기가 하강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뽕나무를 재배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통상적으로 자 내가 뽕밭을 조성한다. 자 여기 내가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본인의 명의로 1헥타르 이상 있는 학생. 그러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땅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헥타르 이상 되는 학생. 그 다음에 나는 만약에 졸업하면은 1헥타르 정도 땅을 매입해서 영농을 하겠다는 학생.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 이 상태로 보면은 그 영농이라든지 할 학생이 거의 없다. 그죠?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 그게 가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연간 수익이 그죠? 한 3억 정도 되면 만약에 오늘 이번 학기하고 다음 학기 양자막하고 산업곤충학을 들어서 연매출 3억, 순수익 1억 이상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영농을 할 학생. 뭐야 이렇게 적어. 이거 그러면 이 강의에 별로 의미가 없는데. 두 명밖에 안 돼? 좋았어. 그러면 5억 매출에 2억 순수익이 나겠다 하면 영농할 학생 손 들어봐요. 3명. 이 너무한 거 아이가? 그럼 10억 매출에 5억 순수익 난다 하면 영농할 학생 손 들어봐. 4명, 5명. 이야, 심한다. 아니, 1년에 5억 순수익이 나는데도 안 해? 그럼 뭐 할 건데? 너무한 거 아이가?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좋아요. 어쨌든, 자, 5억 순수익이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1억 정도, 한 7천에서 1억 정도 순수익이 나도록은 내가 해볼게요. 강의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같이 창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양봉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산업곤충 중에서. 그 다음에 뭘 했나요? 누에를 또 얘기를 했죠. 그죠? 양잠을 또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무당벌레,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곤충들, 그죠? 정서곤충 또는 애완곤충 등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누에, 양잠이라고 한다 했죠. 누에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먹이, 사료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사료만 그냥 해갖고는 안 된다. 사료를 만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뽕나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이제 뽕나무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진시황 있죠? 진시황. 진시황이 누구예요? 중국의 진나라,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제잖아. 첫 번째 황제잖아. 그게 진시황이잖아. 진시황이 죽기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불로 쫓아도로 보냈죠. 보내서 차단나요? 못 차단나요? 못 차단죠. 그 불로초를 차다로 보내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시황이 엄청 어리석었던 거야. 왜냐하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만약에 이 뽕나무를 알았다면은 진시황은 자기의 수명보다는 한 30년 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뭘 근거로 하느냐? 지금부터 답합니다. 답하고 내가 진행할게요.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버섯이 통상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뽕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이 있어요. 들어봤나요? 처음 들어? 노랑 황색을 띤 버섯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 버섯 1kg 몇백만 원 합니다. 내추럴한 거. 근데 만약에 뽕나무를 알고 거기에 뽕나무를 쫙 심어서 버섯을 채취를 해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먹었다면 아마 30년은 더 살았을 것이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 명 보내가지고 불러쳐 구해오라 해가 못 구해왔죠. 그죠? 그 사람들 따로 정착했죠.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뽕나무가 그만큼 뭔가가 있다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뿌리만 있는지 줄기에도 있는지 열매에도 있는지 잎에도 있는지는 다음에 또 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한 개의 긴 뿌리가 있고 이제 실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뿌리가 이제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은 어떤 토양이어야 되겠다 하는 게 답이 나오죠. 점토 함량이 많으면 안 좋겠죠. 그죠? 그 양토 수준에서 또는 사형토 수준에서 배수가 적당히 돼야 된다.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된다? 유기물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유기물이 3%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요게 결론입니다. 요거 이제 다 했어.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인 얘기야.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뿌리 틀이 생기는 뿌리 부분은 표피세포로 덮여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뿌리틀은 원래 표피세포로 분화된 것으로서 뿌리의 표피세포의 거의 직각으로 나와 있다. 표면은 점액화되어 토양에 밀착하고 양분을 흡수한다. 이게 뿌리틀의 기능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지는 뭐냐? 가지. 이게 가지죠. 그죠? 원지에서 나와서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가지라 또는 분지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의 가지에 눈이 자란 세 가지를 주지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눈이 자란 가지를 격가지, 요 아래 자란 거 있죠? 요 아래 자란 거를 격가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뽕나무 재배할 때는 주지를 자라게 하지 않고 많은 격가지가 나오도록 나무의 모양을 갖고 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주지라고 하는 것은 원 줄기에서 나오는 위로 자라는 거, 길게 자라는 거,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은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잎을 목적으로 했죠. 그죠? 잎. 그러면 잎을 많이 달리게 하는 것은 이게 원가지에서 많이 달릴까요? 격가지에서 많이 달릴까요? 당연히 격가지에서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가지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거지. 그럼 키마 소위 뻘쭘하게 길게 3m, 3m 키우는 게 아니고, 키는 한 2m, 길어야 2m 50, 뭐 3m 요 이내로 유지를 하면서 격가지가 많이 나오게 해서 여기에 남은 잎을, 그러니까 뽕잎이죠. 뽕잎을 많이 달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지가 하나 나왔다 가정하면, 이 가지와 가지 사이의 길이가 긴 것이 잎이 많이 달릴까요? 짧은 것이 많이 달릴까요? 그러니까 마디와 마디 사이가 짧은 것, 긴 것, 어느 게 잎이 많이 달릴까요? 당연히 짧은 게 많이 달리겠죠. 짧은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 이게 잘 자라잖아. 가지가. 잘 자라면 이것은 오히려 뽕잎 수량에는 역효과를 미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3분의 1, 4분의 1, 뭐 8분의 1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잎이 어디에 달리느냐? 여기 나왔을 때 여기 달리느냐, 여기 달리느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리는 위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이를 키울 때는 이제 가장 이 잎의 품질이 좋은 때가 봄이에요. 우리가 녹차 있죠. 녹차가 가장 녹차로서의 맛이 풍미나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요게 가장 최고급 차로 칩니다. 그럼 뭐 그래야 안 하고 가을에 그냥 8, 9월 뭐 이때 나오는 잎은 그냥 쭉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득금차로 대충 해서 이렇게 해버리죠. 요즘 전기로 찌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듯이 이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봄에 나오는 뽕을 가지고 뽕잎을 가지고 누이를 키우면 누이가 아주 건전하게 생육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 누이에 관한 얘기고. 그럼 사람이 먹었을 때는 또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누이에 공급할 거냐 사람이 먹을 거냐, 그럼 뽕잎을 사람이 먹나요? 라고 질문하겠죠. 당연히 먹습니다. 장아찌 만들어도 먹고 요걸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서 환으로 해서도 먹고 분말도 먹고 다양하게 식용을 하니까 당뇨에도 좋더라, 혈행 개선이 좋더라, 또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름에는 최고더라. 루틴이 어디 많죠? 메밀국수 여름에 먹는 이유가 왜 먹어요? 혈액순환 잘 안 되고 고혈압 있는 사람들, 그죠? 많이 드시죠? 그 성분들이 다 있더라. 그러면 아까 버섯도 얘기했는데 뭐 잎하고 여기에도 뭐가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관심사가 딱 포커싱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단가? 우리 어릴 때 길 따라 이제 길가에 쫙 가면은 뽕나무에 6월달 되면 어디가 빨갛고 처음에는 약간 흰색, 청색이었다가 그 다음 붉은색이었다가 검정색으로 딱 되네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하면 아주 맛있어. 그럼 손이 새카말 정도로 많이 우리가 이제 길가에 있는 뽕나무가 그때 많았으니까 먹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영양 성분이 항산화 물질하고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알았지. 그때 몰랐지.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시대에도 바깥에 자생하는 거 그런 거 채취해서 건강하게 자랐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웰빙 식품을 먹고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얘기하면 다음에 실물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끝나버렸는데 자, 요게 이제 큰 뽕나무죠. 이거는 너무 커서 좀 여러분들이 알기에 조금 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질문할게요. 아까 이제 길이가 긴 거, 그러니까 마디와 마디 사이 길이가 긴 것은 뽕잎 수확 면에서는 별로 안 좋다 얘기했죠. 긴 것은. 그죠? 적당하게 긴 것이 좋다. 그죠? 약간 짧은 게 좋다. 잎이 많이 달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격가지가 많이 달리는 게 좋다라고 또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 그럼 격가지가 이렇게 막 많이 달려 있어. 8손이 12손이처럼 많이 달려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럼 잎이 많이 달리겠지. 그러면 햇빛이 딱 비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투과가, 광투과가 아래쪽까지 갈 수 있나요? 어렵나요? 광투과가 어렵죠. 광투과가 어려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아래쪽에는 광이 투과가 안 돼서 못 받으니까 얘들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특히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눅눅하니 습해지니까 햇빛 못 받으니까 병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얘를 가지가 나가게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전략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를, 그걸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핵심이다. 그게 다예요, 재배에서는. 이제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로 정밀하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할 얘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요게 어디예요? 요게 어디? 열매예요. 요거는 이제 줄기, 가지를 이제 잘란 거죠. 이것도 삶아서 다리 먹기도 하고 약지로 쓴다 이 말이죠. 요걸 이제 더 깊이 보면 이거예요. 가지가 이 맨 바깥쪽에 보면 전피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층이라고 인피부, 형성층, 목부,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 부분이 물이 통하는 뿌리에서 위로 수분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형성층은 뭐냐 하면 형성층은 여기 해부학적으로 지금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요걸 보고 일단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맨 바깥쪽 피라 했죠. 진피. 그리고 안에 이제 내피 있고 형성층이 있고 수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 채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였어요. 채관. 요 부분은 잎에서 광합성한 것을 산물을 다른 데 열매로 보내거나 다른 조직으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맨 가운데 있는 이 물관은 뭐예요? 뿌리에서 흡수한 양수분 위로 보내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가서 할까? 투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가지거든요. 가지인데, 요 가지, 나중에 접붙이기 뭐 나오지만, 요걸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감나무, 사과나무, 여러 가지 이제 과실수 있죠. 그죠? 그 유실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소위 종자를 뿌려서 키운 것을 계속 키웁니까?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하고 요게 뭔가 모양이나 바뀌던가요? 열매를 심어서 감을 예를 들어서 감이다 하면 단감이 있으면 그 단감 종자를 가져와서 요렇게 심어서 계속 이렇게 키웁니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일을 하던가요? 그대로 키운다고? 그대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재래감, 토종감을 얘기하는 것이고 최근에 개량된 감들은 전부 뭐냐 하면 전부 접을 붙인다 그래요. 접 붙인다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원래 여기 내가 단감, 예를 들어 진영단감이 유명하다면 진영단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영단감을 이렇게 감씨를 심어 놓고 그냥 키우니까 얘가 뭐가 달리냐? 뜰감이 달려. 아주 감이 작아. 당도도 없어. 이게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뭔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단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먹기에 좋은 쪽으로 육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부분, 감이 달리는 부분은 뭔가 과거가 아닌 새로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야생하던 감, 소위 뜰감이나 이런 감들은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데? 하면 이런 애들은 야생에서 자라는 특성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악조건에서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잔뿌리를 많이 내리고 병에 대한 저항성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것을 종자를 해서 뿌리는 거예요. 단감에 감씨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아래쪽에 쫙 뿌려 놓으면 싹이 나겠죠. 자라죠. 그러면 한 이 정도 자랐다 하면 한 2년 또는 1년 자랐다 하면 딱 가지를 원줄기를 잘라버려요. 자르고 뭘 하느냐? 단감이 있죠. 단감의 가지를 가져와서 딱 붙여. 그러면 위에는 뭐가 되나요? 위에는 단감이고 아래는 뜰감의 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에 접붙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잔인하죠? 잔인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농업행위를, 영농행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수령성이 경제적인 그죠? 이윤을 추구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뜰감만 심으니까 한 그루에 요만큼밖에 생산 안 되는데 단감을 하니까 당도도 높고 아주 멋진 감들이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감이 생산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 하는 이 일을 하는데 방금 접붙인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접붙이는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는 형성층 얘기를 했죠. 그죠? 형성층.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보면 여기에 초록색을 띤 부분이 있어요. 그 형성층 쪽을 수분이 이동한다 했죠. 양분이 이동한다 했죠. 광합성한 것이. 그러면 요 한쪽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렇게 굵다. 대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종자를 심은 게 이 정도로 굵다. 이렇게 굵다. 그러면 요걸 똑같이 굵기로 해야 완벽하게 맞아지겠죠. 그런데 이 접수는 내가 단감 있잖아요. 단감 가지를 잘라온 건 1년생이야, 그냥. 그러면 여기 붙이면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그 안 맞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한쪽만 딱, 한쪽 면을 형성층 있죠. 푸른색 띠는 한쪽을만 딱 이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없죠. 없어도 딱 이렇게 비닐로 사 놓는 거예요. 딱 사 놓으면 어떻게 된다? 요게 거기서 딱 붙어. 서로. 그러면 밑에는 약간 굵고 뭉텅한데 위에는 좁죠. 그럼 위에는 뭐가 된다? 단감이 되고 뿌리는 똘감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겠지. 아,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사과 가지를 잘라와서 이렇게 접을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민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첫째. 돈이 안 되지. 왜? 왜 안 됩니까? 관리 면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과 관리는 사과 관리대로 가고 단감 관리는 단감 관리대로 가야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달렸다 생각하면 경제성이 없어. 그런데 이게 접을 붙였을 때 접이 되는 게 많아요. 그 우선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아래쪽에는 지하부는 무예요. 무, 여러분들. 차이니즈 레디시. 위에는 배추예요. 차이니즈 캐비지. 배추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우습죠. 이게 접이라는 거예요. 접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량성은 조금 사과나 다른 걸 하면 떨어지긴 해요. 뭐 몽땅 사과라든지 조금 안 좋긴 해도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유전학 배울 때 속간 잡종은 거의 불가능하다 했죠. 종간밖에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웠죠. 그 속간은 불가하다. 하나 나온 게 트리티케일이 유일하다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속간을 띄워놓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서 뜰감이 있는데 위에다가 한쪽까지는 단감, 한쪽에는 사과, 한쪽에는 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량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떨어지지. 힘이 약하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접붙일 때 가장 핵심은 뭐다? 형성층 한쪽에 초록색 띠는 그 부분만 맞춰서 딱 동념해주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감을, 사과를, 배를 수확하기 위해서 수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뭘로? 응? 크게 얘기해봐. 프리미엄 고급화를. 프리미엄 고급화. 고급화보다는 더 조금 뭔가 있어 보이는 걸로 가보자는 거지. 선물 세트? 그럼 뭐 선물 세트는 이걸 매직 프루트 트리 이라 하면 어때요? 마법의 과일 나무 어때요? 재미없나? 신기하잖아. 그럼 집에다가 가정에 이거 학교 같은데 하나씩 다 몇 개씩 심어 놓으면 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발상의 전환이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꼭 이거 하나만 루틴 한 것만 지금 배웠어. 그게 맞아. 그건 정설이고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융복합을 하는 거지. 해서
야, 이 감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이거 뭐야? 배도 달리고 포도는 조금 뭐 다르긴 해도 예를 들어 포도도 달린다 이러면 뭐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지. 그죠? 아, 그게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게 가치 창출이에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 이것도 묘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눈이라고 있어요. 눈, 요게 이제 눈이죠. 자, 요게 이제 막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겨울 눈이 있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요것만 이해합니다. 초여름에 여백에 생긴 안은 애가죠. 애가는 점차 자라서 여름 눈이 되고, 가을에 낙엽할 때까지는 두꺼운 비닐 껍질로 둘러싸인 겨울 눈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있다 정도로. 그 다음 꽃과 오디미 종자, 여기 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는 한 그루에 암수 꽃이 다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자옹, 앙커자, 수커동, 자옹, 가틀동, 포기주, 같은 포기에 있다 해서 자옹 동주라 해요. 그러면 자, 은행나무는 암수가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따로 있죠. 그럼 뭐라 하면 되겠다? 달을 리자를 쓰면 되겠죠. 자옹, 이주 이렇게 합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은행나무가 침엽수입니까? 활엽수입니까? 통상적으로 침엽수와 활엽수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잎이 넓은 것이 활엽수죠. 통상적으로. 그래. 그렇다고. 근데 침엽수는 소나무 잎처럼 뾰족뾰족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침엽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질문한 의도가 있겠지. 은행나무는 예외적으로 뭐다? 침엽수입니다. 활엽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심곤 하는데 거기도 내가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이게 암술, 수술이 같이 있다. 그래서 자웅, 동주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리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자웅 이주인 것들도 있다. 여러분들 저 감 있잖아. 감나무, 단감나무 조성을 해놨어요. 단감밭을 조성을 딱 해놨는데 뭔가 좀 색다른 애들이 하나가 있어. 한 20포기 정도의 한 그루가 있어. 그거는 뭐 하느냐 하면은 이게 서로 간에 수분이 잘 안 될 때 수분수라고 꽃이 많이 달리는 애가 있어. 이런 걸 이 키도 커요. 이런 애들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심으나 그거는 수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오디는 암꽃이 수정하면 자방벽과 그 바깥쪽의 화피가 비우하다는 것은 커진다, 뚱뚱해진다 이 말이죠. 살이 많은 과실이 된다. 이것이 오디입니다. 그리고 잘 익은 오디를 따서 1, 2일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최종 종자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종자 양은 오디의 2 내지 3%다. 여러분들이 오디를 먹게 되면 이게 가운데 뭔가 좀 좁쌀 같은 게 받쳐. 이게 실어. 요게 전체 무게의 한 2, 3% 정도 된다. 수박은 어때요? 수박은 종자가 몇 개나 있던가요? 씨가 많이? 너는 억수로 건강한 걸 먹었나 보네. 과거에 우리 어릴 때 먹던 거는 씨가 엄청 많잖아. 사이즈가 작은 거. 근데 요즘 나오는 수박 씨가 거의 없죠? 뭔가 처리를 했겠죠? 그게 이제 소위 사이언스다, 과학이다. 그죠? 어쨌든 그것까지 얘기하면 6종까지 이제 해야 되니까 우리 진도 못 나갑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잎을 갑니다. 엽신이라고 하는 것은 립브레드라고 몇 번 얘기했죠. 광합성을 하는 이 길쭉한 부분. 요것은 잎이 길쭉한 것도 있지만 거의 그 가슴, 심장이 있잖아요. 하트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잎의 조직은 이제 표피 아까 얘기했죠.
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조직 유관속계 여기서 이제 수분이 통하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브레이크하고 갑니다. 품종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